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으면 이 8명은 선상에 오른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일단 8명 중에 1명은 범인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한 땡땡을 고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8명의 한동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댓글로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을 욕했다는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준기 변호사님. 네. 왜 8명입니까? 저 궁금해요. 진짜 8명 맞습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까? 자, 정준길 변호사님 살아오시면서 한동훈 또 만난 이 사람 있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검사 2년 선배 중에 네. 한동훈 검사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 정 변호사님의 긴 인생에 2명이 한동훈이네요? 2명이죠. 제 2기 선배 한동훈, 제 2의 후배 후보인 검사 중에 한동훈이 2명이나 네, 있었네요? 한동훈이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한동훈은 딱 한 사람 한동훈이에요. 네네네. 제가 한동훈으로 보이십니까? 하는 그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네. 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한동훈이 네. 우리 한동훈 대표 하나는 아니겠지만 네. 글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네. 8명이나 될까? 이건 누구한테 나온 얘기야? 김종혁 최고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맞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네. 한동훈으로 검색을 했더니요. 한동훈 사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많은 한동훈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혹시 정 변호사님 기억나십니까?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명태균이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하다가 이제 그런가요? 여론조사 사업 시작. 여러분 혹시 전화번호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였는데요. 그 책자 안에 똑같은 이름이 반복이 막 되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주 옛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는지는 사실 검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8명으로 분석을 했을까요? 글쎄요. 누가 아마 당 내부에서 보고를 했겠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 8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의 사실관계부터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절대 8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8명이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으면 이 8명은 선상에 오른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일단 8명 중에 1명은 범인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잘 네.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죠? 인증을 해서 네.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이렇게 특정이 돼야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거기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죠? 한동훈 대표일 거라고 혹시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동훈이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8명이나 될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실명 인정을 거친 이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제가 아는 사람에게, 당원이 전혀 아닌 사람에게 당원 가입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인증 절차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래요. 혹시 인증 절차 안 밟고 할 수 있는 경우 없나요? 제 확인 결과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상으로 네.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은 절대 당원 가입을 할 때 네. 본인 인정하지 않으면 네네.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한 장짜리 그 당원 가입 증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책임 당원이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오. 그거를 보내면 네. 관례적으로 각 시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당원으로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 제가 정중길이고 한동훈이 아닌데 제 주민등록번호, 제 핸드폰 번호 등을 다 기재를 하고 네. 다만 이름만
한동훈이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울시당이 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 제 주민번호 그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로 네. 한동훈이라고 등록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등록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등록이 합니다. 되면 게시판에 글도 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엔 대부분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반 당원으로 접수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근데 이건 문제인 거죠. 네. 팔선녀도 아니고 팔한동훈은 뭡니까? 팔선녀 혹시 옛날에 책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예. 양소윤가요? 네. 네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윤 내외 비방 게시물 작성 의혹에 난리난 국민의힘 시민단체가 한 땡땡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짧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발장 구했습니다. 고발장 구하셨습니까? 예, 구했습니다. 네네. 고발인은 자유대한호국단의 우리 오상종 단장이고요. 아니, 오늘 전화 연결이 예, 예약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하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네. 피고발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피고발이 설마 궁금하시죠? 한동훈 왜 7명입니까? 피고발인은 성명불상자입니다. 아, 그래요? 가로하고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용자명 한동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자유호국단인가요?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어제죠.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아주 기념적으로 한동훈 뭐라고 할까?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예, 그 예. 고발장 전체를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듣고 다시 방송을 한 뒤에 오상종 단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일선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는데요. 서울 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냈더라고요. 의미가 있나요? 네, 그렇죠. 여당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 당 대표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네. 과연 글을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동훈 대표 지지자도 화가 나지만요. 그렇죠. 국민들은 어떤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 분명히 무슨 간첩들이 소행이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 분명히 제명이 빠들이 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 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있는 줄 아세요? 네. 한동훈을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라고 한동훈을 좋아하는 그 한빠들은 또 열받았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간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영부인까지 그죠? 싸잡아서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일 충격적이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네. 건의는 뭐 목을, 자, 우리 올려주세요. 뭐 목을 채워서 가둬놔야지라는 댓글이 아니라 글인데요. 네. 우리 PD님, 네.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글인데요. 자, 이걸 보셨으니까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정 근데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고소 내용들이 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통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는 고발을 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고 언론에서도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내용이 건의는 감옥에 치여서 가둬놔야 돼. 저 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글은 고발을 하지 못했다고 오 단장이 되게 이렇게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 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제3자인 자신이 고발을 할 수가 없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거를 고발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에 가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부인께 이거는 좀 고소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발장을 지금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먼저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분석할 건데요. 사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동명이인이 8명이니까 한동훈이 작성한 글이 없다라고 사실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요, 과거에도 당원 게시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살짝 덮일 뻔했지만 우리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 잠시만 듣겠습니다. 자, 김민전 의원입니다. 당무감사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당무감사 아니고요. 김민전 의원님, 지금 현재 고발장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미애 의원이요. 이분은 법조인이죠. 법조인 네, 출신이죠. 단체방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갑자기 홍준표 시장은요, 이제 이거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나라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발 들어갔습니다. 네. 오상종 단장이 고발 들어갔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네. 오상종 단장 목소리 한 번만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그때 이 고발을 왜 경찰청에 넣었는지를 잠깐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은 범죄지라든지 또는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주소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사안이 중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제일 여당의 어떤 당대표 이름으로 대통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진상이 반드시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나서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오상종 단장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상종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목소리 지금 잘 들리는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들리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단장님. 네. 네네. 아니 여기 단장 왜 갑자기 거기서 내려가시니까? 네, 오상종 단장님. 네, 본인 소개 짧게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단의 오상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오 단장님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자, 네네. 어제 하셨습니까? 네,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접수를 하게 된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 사실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평창에 배추 수확하러 갔다가 저녁에 이 상황을 인지하고 보니까 좀 내용이 상황이 심각하다.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한동훈 지금 당대표죠. 네. 이재용 당대표가 뭐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글을 그렇게 썼을까? 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변호사님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고발을 나서 주셔서 당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를 정말 아끼는 마음과 한동훈 대표를 또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가짜로 흉내를 냈다면 엄벌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신 거군요. 이것을 좀 정리해 드릴게. 네. 제가 국민의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네. 애정의 관계를 갈 수 있는데요. 네. 전 당원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네. 네,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일단 뭐 시민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익 고발을 많이 하는 관계로 네. 제가 당 적은 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던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가족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상당히 계획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 즉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이 글을 작성한 자를 빨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사를 검색해 보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다고 확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즉 국민의힘 측에서는 8명이라고 했지만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가입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몇 명의 한동훈이가 글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한다면 특정하기는 아주 쉬울 것이다. 근데 8명 중에 특정하는 건 쉽겠네요. 8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당원 번호와 주민등록을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자, 그거는 이제 몇 명인지 모르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2명이든 3명이든 네. 거기에서만 추리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특정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 고발하신 내용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띄어요. 네네. 그리고 명예훼손도 있고요. 네. 근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아니, 저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왜요? 그러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 하면 우리가 그 밤에 네.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네. 보통 우리가 스토킹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 안 해도 쫓아다니는 거. 네. 뭐 사랑한다 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은 보면 네. 이제 한동훈 당 대표로 오인하게끔 네. 글을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정준길 변호사님이 해주셨다던데 그거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 법률 검토를 받았던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차분해요. 고발도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도 지금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관련된 기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 주진우 의원, 네. 법률위원장이 어떤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네.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고발을 하면 진짜 누구서 찜뱉는 격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고발하기로 했으면 빨리 고발을 하면 될 것이고, 네. 고발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지금 김민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 문제로 공론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오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고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 단장이 지금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오 단장님, 자, 여기서 우리 아시아 투데이 아투TV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최초 공개해 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1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우와, 내일 1시 고발인 조사가 있군요. 이렇게 예.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네. 제가 고발장에도 이 사안이 네. 집권 여당 및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일선 경찰서로 넘기지 말고 네. 경찰청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좀 이례적이거든요. 이렇게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일 가서 제가 준비를 잘 해가서.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좀 요 사건 내용들을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취합을 해서. 네. 제가 좀 잘 고발인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오상돈 단장이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 부르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에. 네. 지금 비유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간첩 제가 고발했을 때 그때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아니, 비유가 간첩 수준으로, 제가 생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간첩 수준으로 빠른 속도예요, 지금? 네. 네. 이 사건이 간첩 사건일 없습니다. 수도 있네요. 지금 간첩 사건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가는 거네요. 네,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일가족의 이름이 다 걸어야 되고, 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 내외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는 부분.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당시 그때 이제 최근은 이제 논의하고.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개인 당원 한동훈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오인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우리 오 단장님. 목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후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 후속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내일 조사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내일 좀 가서 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뭐 제가 진술을 할 것이고요. 네. 근데 또 뭐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으니 네. 거기까지 하고 제가 그 고발인 조사를 끝나고 네. 제가 박찬대 등에 대해서 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것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오 단장님, 시청자 여러분, 오 단장님께 응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방송 한번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